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10주기라고 해서 지금 뭐 또 요란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 있자니까 또 부해가 치밀어 올라서 몇 말씀 드리고자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살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자살하신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로서 모든 것이 다 그냥 덮어져 버렸는데, 자살이 아니고 무슨 다른 거라면 공과를 따질 수도 있고 무슨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일제 강점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군인 중에 박승환이란 분이 자결한 게 있었죠. 박승환. 그분이 이제 자결한 거를 했다. 이런 거를 쭉 보면서도 전 별로 그거 안 좋게 봤습니다. 대장이 나와서 싸우다가 상대방 총탄에 맞고 죽든가 뭐 이래야지 왜 집에 와서 자살을 합니까? 그거를 우리 대장이 일본군과 싸우라고 우리들 독려하기 위해서 자살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과연 내가 병사라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습니까? 아마 힘이 쭉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편 입장에서 일본 군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니까 상대방 대장이라는 사람이 항고하는 의미로 집에 가서 자살했다. 그걸 바라보는 일본 군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떤 공포가 왔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상대방을 얕보게 되는 그런 게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사건은 정말 이건 씻을 수 없는 오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슨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란 식으로까지 이렇게 변광부회하는 이런 노무현 문재인 추종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가치관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다.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지 않으면은 그 자살이란 사건을 두고 얼마나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면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겠느냐, 이러면서 그걸 추앙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보면서 참 가치관이 너무나 없고, 우리가 무슨 죽음이 두려워서 자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싸워야 할 사람은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다가 잡혀서 처형당하면 처형당하는 거지, 왜 미리 자기가 자살을 합니까? 그리고 이분이 왜 자살했는지 그건 따지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살할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이 무슨 용감해서 자살했는지 비겁해서 자살했는지 그건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권한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자살을 택할 수 있죠. 자살 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건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고, 그러면 그 자살을 바라보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 타인의 시선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또 냉정하게 저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는 내 따지지 않겠다. 그건 그 사람 문제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의 나로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적어도 집권자로서 물론 이제 퇴임한 후지만
자살할 수 있느냐 이런 평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삶을 기초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그 자살한 사람에게는 서거란 명칭을 줄 수 없다, 이런 논란도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온 세상이 문재인 집단이 또 집권하는 이런 세상이 오고 말아서 또 서거 10주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무슨 이렇게 노무현의 정신을 새로이 살리자 하는 또 포스터도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게 무슨 글씨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자 그런 포스터인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만은, 사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잔존자로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던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공직자였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의무는 목숨을 살아서 항변하고, 조사받을 거 있으면 조사받고, 그게 정정당당하고 그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지, 그거를 자살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몰아가서 거기까진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저도 또 똑같은 식으로 자살을 추앙하고 무슨 서거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쫓아가는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아연실색하게 되는 거죠. 아연실색.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이 뭔가 잘못 생각해서 자신이 어떤 그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면서 본인이 자살을 선택했다. 그건 그 개인에겐 불행한 일이죠. 그냥 개인적인 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걸 끝내면 좋은데, 왜 이것이 무슨 매스컴에다 도배를 하고, 이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은 또 무슨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살리자? 자살이라는 것이 딱 찍히면은 더 이상 정신을 살리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 게 자살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연실색하고, 참 우리나라가 참 이게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이래가지고 그냥 암울해지는 거예요. 암울해지는 겁니다. 네? 자살이라는 것은 할 수 있겠죠, 한 개인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이야기하지 말자. 자살이란 것은 참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이거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자랑스러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자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냐? 그건 자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였겠죠.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옥고를 치르고 끝까지 투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더 삶을 더 긍정하고 더 위대한 정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연실색하고 좌절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어요. 일본이나 독일을 보면은 나라가 패망했는데도 2차 대전에서 패전해가지고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경제를 다 부흥시키고 아주 건전한 민주국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그거를 뭐 짧게나마 생각해 봤는데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좌파가 많은가? 좌파가 많았지만 6.25 동란을 통해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우익 집권의 국가로 탈바꿈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나 사실은 그게 우파거든요. 극우 세력이죠, 극우 세력. 좌익 집단 아니거든요. 나치즘,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 이게 뭐 좌익 집단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그게 군국주의나 나치즘이 나쁜 거였지만 그런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우익국가, 민주국가, 자유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그런 일본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집단, 그게 뭐 좌익 집단이었죠. 예. 우익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 그 우익 정권이죠. 거기에 대항하는 좌익적 세력이 결국은 물론 좌익 세력과 애국 세력이 혼합돼 있었지만은 어쨌든 좌익 세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좌익으로 흘렀던 것이고 그것을 이승만 박정희에서 그것을 굉장히 억제했지만 마치 그 이제 몸에 남아있는 결핵군이 다시 살아나듯이 완전히 피를 완전히 갈아버리기 전에는 이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좌익적인 이런 피가 남아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좌익 같은 이런 정신은 좀 비겁한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칭찬할 수 있고 자살을 숭배하고 이러한 어떤 문화로 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참 씁쓸해하고 격분하고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이러한 그 정말 이러한 정말 퇴락한 정말 이런 감수성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참 통탄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커트 올려봅니다.